29쪽 뉴턴의 운동 제2법칙 보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인데요. 이 가속도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면서요. 그건 가속도의 정의고 가속도 법칙은 가속도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입니다. 가속도는요, 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2배, 3배가 되면 가속도도 2배, 3배가 돼요. 가속도는 알짜 힘의 합력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뉴턴이 보니까 질량에 반비례하더군요. 질량을 2배, 3배 했더니 가속도가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는군. 여기까지는 알았거든요.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가속도는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구나. 뭐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힘 단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말은 있는데 힘을 다해서 힘을 내, 뭐 힘을 주어서 힘이란 말은 있는데 물리적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요거밖엔 설명이 안 되는데 그 1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를 준 힘이요. 1kg짜리에 1kg에 1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를 주는 힘을 1 단위를 내 이름 써야지. 그래서 뉴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이죠. 가속도 이퀄 질량분의 힘이다. 예를 들어 2kg 질량에 10N의 알짜 힘을 주면 가속도는 5m per sec 제곱, 1초마다 5m per sec씩 속도가 증가한다. 뭐 이런 걸 했어요. 어, 문자로는 이제 A는 n분의 F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가속도 법칙입니다. 혹은 이렇게도 나타내요.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근데 워낙 대단한 식이다 보니까 같은 식인데 얘는 가속도 법칙, 얘는 F는 ma는 운동 방정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같은 식인데 이름이 두 개입니다. 가속도 법칙, 운동 방정식. 네, 워낙 대단한 식이라서요. 이게 뉴턴 운동 제2법칙인데, 그러니까 뉴턴의 업적은 힘의 단위를 만들었다. 이게 뉴턴의 업적입니다. 자, 뉴턴 운동 제2법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짜 힘하고 운동 방정식의 기술을 해야 돼요. 요런 거. 요런 걸 해야 되는데, 요건 조금 이따 할게요. 지금 하기에는 제가 조금 무리고, 작용 반작용 법칙을 설명을 해야 그 다음에 얘를 제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하고 질량과 무게의 차이까지 설명을 해야. 자, 그럼 이제 바로 뉴턴 운동 제3법칙 하죠. 1법칙이 관성 법칙, 2법칙이 가속도 법칙, 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요.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은 뭐냐면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반작용한다. 그러니까 힘은 혼자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작용하는 힘이 있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두 힘의 평형하고 작용, 반작용이 헷갈립니다. 음, 이거를 좀 볼까요? 음, 작용, 반작용하고 두 힘의 평형 보죠. 이거를 물체를 이게 A라고 하고요. 그리고 B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긴 그냥 물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A가 잡아당기는 힘, 이건 B가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해보죠. 어, 만류인력이 작용해요. 우리 아직 만류인력은 안 했죠?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만 가지 종류의 모든 종류의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만류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따 큰 A가 있고요. 예, 좀 작은 B가 있습니다. 그럼 요 힘은 뭐냐면 A가 A가 B를 당기는 힘. 그러니까 이 힘은 뭘까 싶을 때 뭐가 뭐를 뭐하는 힘 이렇게 하면 이게 작용 반작용인지 평형인지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요 힘은요. 요 힘은 B가 A를 당기는 힘입니다. 예, 떨어져서도 힘이 작용을 하죠. 그러면 B가 A를 당기는 힘이 셀까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 셀까요? A의 질량이 크고 B의 질량이 작은데 똑같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같은 크기의 힘이 반작용한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거든요. 우리도 같은 크기의 힘으로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볼까요? 어, 요거는 A가 왼쪽으로 작용하며 A가 물체를 당기는 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B가 물체를 뭐가 뭐를 뭐 하는 힘, B가 물체를 당기는 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평형이고요. 교과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작용점이 작용 반작용이요. 작용점이 각각의 물체에 있어요. 그래서 힘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합력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야 뭐 힘을 합칠 수 있죠. 여기에 작용한 힘하고 여기에 작용한 힘,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한 힘을 합칠 수는 없어요. 합력을 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두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물체가 하나니까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요. 합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력을 구하면 합력이 0이죠. 이게 두 힘의 평형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게 좀 구분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요. 작용 반작용도 두 힘의 평형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 작용 선상에 작용하는 두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 작용 선상에 있으니까 두 힘의 평형하고 작용 반작용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뭐 작용점 위치로 구분을 하면 작용 반작용은 각각의 물체에 작용점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칠 수가 없다. 합력을 구할 수 없다. 두 힘의 평형, 합력이 0인 상태는 하나의 물체에 작용점이 있기 때문에 합력을 구할 수 있으며 합력을 구하면 합력이 0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그게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뭐를 뭐 하는 힘 해서 A가 B를 당기고 B가 A를 당기잖아요. B가 A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 주어랑 목적어가 교환되는 관계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A가 물체를 당기고요. B가 물체를 당기죠. 물체를 A가 물체를 B가 물체를 같은 목적어를 쓰는 관계가 두 힘의 평형 관계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작용 반작용 관계의 두 힘과 평형 상태인 두 힘을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이것도 좀 해볼게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했을 텐데 무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무게. 어, 질량하고 무게 다르죠. 네, 질량하고 무게 달라요. 그래도 구분을 좀 해볼게요. 음, 질량과 무게는 다릅니다. 질량과 무게는 다르죠. 어, 만류인력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만 가지 종류, 모든 종류가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 개가 아니라 만 가지 종류. 세상 모든 종류는 다 서로 잡아당깁니다. 질량이 클수록 세게 잡아당기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세게 잡아당깁니다. 근데 이제 지구나 태양 다른 질량이 대단히 크죠. 이렇게 질량이 대단히 큰 천체들의 만류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력이라 그래요. 지구의 만류 인력이 우리한테 작용하니까 우리가 무거움을 느끼거든요. 지구 만류 인력이 지구의 중력이군요. 그럼 만류 인력이 큰 범위예요? 중력이 큰 범위예요? 만류 인력이 큰 범위죠. 얘는 모든 물체들의 잡아당긴 힘. 이거는 중력은 천체들의 만류 인력.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좁은 범위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만류 인력도 그래비티, 중력도 그래비티. 그냥 영어로는 만류인력, 중력 구분 없이 그냥 그래비티 합니다. 만류인력이 중력이고 중력이 만류인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바닥에 물체들이 붙어 있죠.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게라고 해요. 다시요. 그러니까 무게는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혹은 뭐가 뭐를 뭐하는 힘이 편하다 그랬죠?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잠깐만. 만유인력, 힘력자죠. 중력, 힘력자죠.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네요.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네요. 무게의 본질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뭘 쓰냐면 힘의 단위인 뉴턴을 씁니다. 무게는 힘이군요. 예, 무게는 힘이네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 힘이
무게네요. 자, 질량하고 무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죠. 질량과 무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측정 도구가 달라요. 질량은 이렇게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로 측정을 합니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요. 요거 이제 추를 놔요. 분동을. 1kg짜리 분동 3개 하고 요 물체가 평형을 유지하면 질량이 3kg이다. 그러니까 질량은 1kg짜리 추 몇 개와 평형을 유지하는가. 추가 있어야 돼요. 1kg짜리 추 몇 개와 평형을 유지하는가. 이게 질량입니다.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했죠. 힘은 뭘로 측정한다고요? 용수철. 왜냐하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힘의 크기에 비례하니까요. 그래서 용수철이 들어있는 용수철 저울이나 용수철이 들어있는 체중계나 용수철이 들어있는 안전뱅이 저울로 용수철로 무게를 측정합니다. 다른 값인 거예요. 측정 도구가 다릅니다. 다른 값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도 다른데요. 질량의 단위는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씁니다. 1kg이 1000g이죠. 무게는 kgf라고 쓰고 F가 포스 힘이에요. 킬로그램 힘이라고 읽습니다. 무게의 단위. 혹은 kg 중이라고 쓰고 1kg에 작용한 중량의 크기 킬로그램 중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킬로그램 힘이나 킬로그램 중 안 쓰고 그냥 본질적인 단위인 힘의 단위, 뉴턴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킬로그램 중으로 배웠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킬로그램 힘으로 배우다가 요새는 킬로그램 힘도 잘 안 하고 그냥 뉴턴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구에서 무게가 얼마겠느냐? 질량 1kg 무게를 지구가 1kg을 잡아당긴 힘, 1kg 힘이라고 편의상 나타내곤 했었습니다. 혹은 1kg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에서 1kg 중이라고 나타내기도 했지요. 근데 제대로 나타내면 대략 9.8N입니다. 10kg 힘은 몇 뉴턴일까요? 98N. 100kg 힘은 980N. 질량에다가 1kg에다가 9.8을 곱하면 무게가 됩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측정 장소가 변했다라고 해보죠. 무게를 측정하는 장소가 변했습니다. 그럼 질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구에 비해서 달이 중력이 6분의 1배잖아요. 그럼 더 가벼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질량은 안 변해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어떤 물체가 1kg짜리 6개하고 평형을 유지했어요. 그럼 6kg이죠. 달로 가면 달은 가벼워지거든요. 물체가 가벼워져요. 추도 가벼워져요. 몇 개랑 평형을 유지하냐면 달에서는 둘 다 가벼워지니까 역시 1kg짜리 6개하고 평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센 곳이든 중력이 약한 곳이든 1kg짜리 추 몇 개와 평형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크기는 달라지지 않아요. 예. 똑같이 무거워지고 추와 물체가 똑같이 가벼워지니까 1kg짜리 추 몇 개와 평형을 유지하는가 질량값은 어디에서 측정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게는 달라지는 거죠. 무게는 예를 들어 지구에서 잡아당기다가 달로 가서 용설 저울에 딱 대면은 용설 늘어난 길이가 6분의 1배가 돼요.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 지구에서 측정했느냐 달에서 측정했느냐, 지구에서도 높은 산에서 측정하느냐, 아니면 이제 낮은 지역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무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예,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이런 거 좀 보죠. 됐다 커다란 어, 유리통 2개를 놓죠. 지표면에다가요, 됐다 커다란 유리통 2개를 이렇게 놨습니다. A란 유리통하고 B란 유리통 밀폐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공기가 있죠. 바로 옆에 B는 좀 특이한데요. 뭐 모터 같은 걸 달아가지고 공기를 막 뺐다라고 해볼게요. 진짜 뺐어요. 완전 비어 있죠. 질소, 산소 이런 게 없어요. 진짜로 비어 있어요. 진공 상태입니다. 예. 밀폐되어 있는 공기하고 밀폐되어 있는 진공 상태 됐다 커다래요. 여기서 이제 쇠구슬을 떨어뜨려 봤거든요. 어디서 먼저 떨어질까요? 공기 중보다 진공에서 먼저 떨어집니다. 이게 중력을 받으니까 힘을 받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낙하를 하게 될 텐데
진공 상태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요. 공기 중에서 떨어뜨렸을 때보다 더 빨리 떨어집니다. 이해되세요?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더 빨리 낙하를 해요. 네, 중력이 지금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 중에서 쇠구슬과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이게 공기 저항을 받는 정도가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깃털은 모양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게 생겼어요.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깃털보다 쇠구슬이 먼저 떨어집니다. 근데 진공 상태에서 동시에 낙하를 시키잖아요.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 저항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시에 떨어집니다. 망치하고 깃털을 떨어뜨려도 동시에 떨어져요. 자, 이 진공 상태에서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거든요. 0초 때 속도가 자유낙하 0m/s였고요. 1초 때 속도가 9.8m/s더군요. 2초 때 속도가 19.6m/s더라고요. 모든 물체들이 지구 표면에서 낙하를 시켰을 때 1초에 9.8m/s씩 빨라지더군요. 힘을 받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힘을 받냐면 중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9.8m/s 제곱입니다. 맞아가죠. 그 중력이 그래비티잖아요. 귀찮으니까 스몰 g로 나타냅니다. 그 문제 같은 데서 뭐 구하시오. 단 g는 9.8m/s 제곱이다. 혹은 요것도 귀찮다고 단 중력 가속도는 g는 10m/s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네요. 자, 우리 뉴턴 운동 제2법칙 좀 볼까요? 다시 한번.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라고 했는데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운동 방정식은 F는 ma로 나타낸다고 했죠. F가 힘, m이 질량, 예, a가 가속도입니다. 근데요, 무게도 힘이거든요. 예, 뭐 무게도 힘이죠. 무게는 힘이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지구에서의 무게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 1kg의 무게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을 곱해서 9.8N이 됩니다. 문자는 이제 웨이트,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이거를 무게라고도 나타내고요. 혹은 그냥 여기 중력이라고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니까 중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1kg 힘이 9.8N인지 알겠죠?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가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체가 그래요. F는 ma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무게, 지구와 물체를 잡아당긴 힘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질량과 무게가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힘이 있대요. F1, 2, 3, 4. 아우, 이게 좀 너무 좀 정신 사납게 돼. 제가 그냥 다시 그릴게요. 어디 보자.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고요. 책상이 있고, 책상은요, 지구 위에 있죠. 책상은 지구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사과도 있고요. 사과가 있고요. 책상이 있고요. 네. 지구가 있고요. 여기 이제 다 멈춰 있어요. 다 평행 상태입니다. 여기 몇 개 힘을 좀 그려보죠. 어, 여기 이제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F1.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F2. 그리고 또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F3. 그리고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F4. 이 F1, 2, 3, 4 얘네들이 어떤 관계인지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F1은 뭐냐면 수직악력,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이고요. F2는 뭐라고 할까요? 사과가 뭐가 뭐를 뭐하는 힘, 사과가 책상이 지구가 사과를 책상을 지구를 뭐하는 힘이겠죠.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라고 해봅시다. 작용점이 책상에 있고 그리고 저 F3는 어떻게 할까요? F3는 사과 무게라고 해볼까요? 사과 무게. 사과의 무게. F4는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요, 누가 작용 반작용이냐, 누가 평형이냐 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로는 좀 힘들고, 뭐가 뭐를 뭐 하는 힘으로 좀 바꿔주세요. 뭐가 뭐를 뭐 하는 힘. 수직항력, 수직으로 떠받치는데, 뭐가 뭐를 떠받칠까요?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겠죠? 책상이 사과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뭐가 뭐를 뭐 하는 힘. 사과 무게요. 사과가 책상이 지구가, 지구가 무게는 지구가 사과의 무게,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이제 좀 해볼까요? 자, 누가 작용, 반작용 관계인지 확인을 해봅시다. 작용, 반작용 관계는 주어, 목적어가 교환되는 관계라고 했죠. A가 B를, B가 A를. 책상이 사과를, 얘죠. 책상이 사과가 책상을. 얘네들 F1, 2가 작용, 반작용입니다. 지구가 사과가 지구를. F3, F4가 작용, 반작용이에요. 1, 2가 작용, 반작용이고 3, 4가 작용, 반작용이네요. 평형 찾아볼까요? 평형은 A가 물체를, B가 물체를 합력이 0인 상태에 같은 목적어, 물체를 같은 목적어를 쓰는 관계였죠. 책상이 사과가 책상을, 지구가 사과가 지구를, 사과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있는데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데 책상이 사과를 똑같은 힘으로 떠받치거든요. 그러니까 F1, F3가 평형입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인 거죠.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데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현재 운동 상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힘이 평형인 이유는, 합력이 0인 이유는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작용 반작용하고 평형 관계인 두 힘을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혹은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듯이 관성의 예하고 작용 반작용의 예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뭘 지금은 힘들다라고 했냐면 요거요. 그러니까 물체가 붙어 있든지 아니면 도르래 매달려 있든지 아니면 실에 매달려 있든지 거기에서 이제 사이에 작용한 힘, 가속도, 이게 어떤 물체의 질량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운동 방정식을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기술해 가지고 구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